네, 많은 골퍼분들께서 사실 3번 우드 사용하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골퍼가 되고 싶으시다면 일단 3번 우드가 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잘 맞아줘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5나 좀 긴 파4에서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스코어를 좀 쉽게 줄일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3번 우드를 좀 사용하는 걸 피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죠. 약간 스윙이 제대로 잘 안 잡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3번 우드를 좀 에이미화해서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해하시는 7번 아이언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7번 아이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가 좀 짧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스윙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느 정도 템포도 빠르고 동작도 좀 간결하고 컴팩트한 모양이 나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한 느낌이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가 굉장히 길고 또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좀 동작을 천천히 크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클럽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크게. 보면 어깨 턴도 훨씬 더 크고요. 전체적인 모션이 굉장히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를 좀 확실하게 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가 짧아서 만만해서 정말 많은 골퍼분들이 좀 이렇게 팔로 컨트롤을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게 7번 아이언입니다. 하지만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바디를 더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훨씬 더 바디 리드를 더 많이 해줘야 하는데 팔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대로 팔 힘을 더 많이 넣고 더 팔 힘으로 이 무겁고 긴 채를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스윙 많이 보실 거예요. 무겁고 길기 때문에 더 과한 팔 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미스샷이 나오게 되고요. 아예 공을 제대로 못 맞히는 미스샷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팔로 하는 스윙이 아닌 바디 리드하는 스윙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셋업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셋업이 공이 거의 스탠스 중앙 정도에 있고요. 하지만 3번 우드는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디 모션이 커지고 릴리스도 조금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 포지션이 좀 더 왼발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거의 드라이버와 흡사하게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7번 아이언 볼 포지션에서 3번 우드 볼 포지션을 들어가면 지금 혹시 보셨나요? 측면에서 봤을 때 히프와 어깨가 볼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면서 오픈이 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오픈을 하고 팔 힘으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아웃트윈이 스윙이 되면서 공을 훨씬 더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정타가 거의 나오지 않는 잘못된 셋업을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공을 더 못 맞히게 되겠죠. 이렇게 볼 포지션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쪽 힙을 타겟 쪽으로 한 3cm 정도 약간 밀어서 이렇게 힙와 어깨를 스퀘어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드라이버 때도 이렇게 척추 틸트를 만들긴 하지만 3번 우드는 공이 티 위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고개를 뒤로 젖혀버리시게 되면 땅이 먼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가 드라이버처럼 너무 과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살짝만 힙을 약간 타겟 쪽으로 밀면 힙와 어깨가 약간 닿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너무 우측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얼라이먼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잡은 후에 셋업에서 또 마지막으로 집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그립입니다. 그립. 아무래도 팔로 치시는 분들은 채가 길어지고 무거워지면 손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바디 리드를 해서 치는 우드 스윙은 사실 손힘을 아이언 칠 때보다 조금 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언이 20% 정도 힘을 잡고 있었다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빼서 한 15% 정도 힘으로 채가 손 안에서 돌지 않도록 나의 손목과 팔꿈치, 어깨 관절들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이 빠져서 편안하게 돌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힘을 빼주셔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얼라이먼트나 손 힘 이런 식으로 다 셋업이 제대로 됐으면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바디로 리드하는 스윙을 제가 에이미와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연습 방법 보여드리면 이렇게 의자가 하나 필요한데요. 의자를 이렇게 두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이제 바디 리드하는 스윙을 할 때 히프 뒤에 벽을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의자가 히프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셋업을 잡아볼게요. 셋업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히프가 벽에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뒤꿈치로 힘을 넣어서 이렇게 기대면서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의 중앙이나 좀 앞꿈치 쪽에 올바른 셋업을 잡아준 후에 이제 벽에 히프가 터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셋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스윙이 들어가게 되면 코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오른쪽 뒷주머니가 이제 벽을 계속 터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체중 이동과 이제 바디 회전이 약간 반반 이루어지면서 지금 의자가 뒤로 한 3cm 정도 밀리는 거 보셨죠? 네. 왼쪽 뒷 포켓이 이 의자를 살짝 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히프는 벽을 터치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흔히 보는 실수는 팔 힘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체가 잘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끌려다니면서 이제 배치기라 그러죠. early extension. 벽에서 히프가 떨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히프가 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잘 벽에 히프를 터칭을 하고 있을 때는 하체를 굉장히 잘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척추 앵글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스트에서 공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일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클럽 헤드가 공으로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럼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컨택트를 만들게 되면서 파워나 정확도가 계속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체가 잘 잡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히프나 어깨 회전이 굉장히 파워풀해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히프가 벽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팔 스윙을 하면서 하체가 끌려다니면서 early extension이 나오고 이렇게 배가 앞으로 움직이는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척추각이 계속 이렇게 스윙을 하는 내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스트에서 공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보상 동작으로 이렇게 헛스윙이 나오면 안 되니까 캐스팅을 하면서 미스샷이 계속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히프가 또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회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파워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캐스팅이나 당겨지는 이런 또 보상 동작이 나오면서 뒷땅, 탑볼, 짧고 삐뚤어 나가는 미스샷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여드린 벽, 의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에이미화된 드릴을 보여드릴게요. 채는 일단 필요 없고요. 셋업을 딱 잡아주실 때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의자의 약간 우측 사이드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왜냐면 다운스윙에는 체중 이동하고 히프 회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좌측에다가 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뒤로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요. 앞꿈치에 잘 힘을 실어주고 이제 히프가 벽에 붙어 있도록 잘 잡아주신 다음에 손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세 동작을 할 거예요. 1번 백스윙. 오른쪽 뒤 포켓이 이제 벽을 터칭하고 있고요. 2번 할 때 손은 내려오면 안 돼요. 2번 할 때 왼쪽 뒷주머니가 이제 의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은 내려오지 않았죠. 최대한 위에다 놔두고 3번이 팔로우 트루예요. 이렇게 할 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1번까지는 할 수 있고요. 2번을 할 때 힙을 이렇게 왼쪽으로 미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스웨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거는 또 히프 회전이 너무 많죠. 그러면 히프 스핀아웃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히프 스핀아웃도 체중 이동이 안 되는 거 확연하게 보이시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왼쪽 뒷주머니가 약간 타겟에서 45도 정도 좌측으로 밀어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번 백스윙, 2번 푸시, 3번 follow through.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2번 밀 때 손이 너무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탑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푸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몸에 익었다 하면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근데 연결을 할 때 이제 2번 아까 말씀드린 45도 각도로 뒷주머니를 미는 그 동작을 사용을 해서 다운스윙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팔을 휘두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백스윙, 푸시 힘으로 팔이 휘둘러졌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사용을 못 하시면 밀고 팔 힘으로 팔로우 트루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파워를 쓰시면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미는 힘으로 그 모멘텀을 사용을 해서 팔을 휘두는 거를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미는 힘으로 follow through. 이때 항상 의자가 뒤로 많이 밀리도록 많이 이렇게 밀어주시면 약간 척추를 과장을 해서 좀 숙여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느낌이 많이 과장되게 나실 건데요. 과장은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뒤로 미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 느낌대로 3번 우드를 쳐볼게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너무 좀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이기 때문에 템포도 엉킬 수도 있고요. 공도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공 맞는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한 50% 정도 스피드로 일단 동작만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턴, 왼쪽 뒷주머니가 사선으로 미는 힘으로 팔을 이렇게 휘둘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공을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공을 좀 지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브러싱 한다 그러죠. 좀 이렇게 쓰러치는 느낌. 쓰러치는 느낌으로 그냥 공을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선으로 미는 힘으로 브러쉬. 샤. 지금은 제가 공 치는 거 전혀 집중하지 않았고요. 그냥 히프, 뒷 포켓을 뒤로 사선으로 미는 힘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 공은 전혀 때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체가 힘이 되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 맞는데도 굉장히 가벼웠고요. 근데 제가 좀 사용을 하려고 했던 파워보다 훨씬 더 공에 힘이 실렸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푸시하는 힘과 모멘텀으로 휘두는 힘이 익숙해지면 스피드를 조금씩 끌어올려 주세요. 네, 상체는 힘이 다 빠져 있는 게 확실히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디 리드하는 동작을 계속해서 과장해서 몸에 익혀주시게 되면 상체가 조금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파워와 비거리를 낼 수 있게 되고요. 3번 우드도 생각보다 맞히기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보여드린 의자 드릴은 사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혹시 내가 얼리 익스텐션을 하지는 않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의자 연습으로 이제 인도에서도 어디서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 동작을 익혀주시면 3번 우드가 굉장히 쉬워질 뿐더러, 그리고 또 보너스로 하이브리드나 롱아이언처럼 긴 다른 클럽들도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코어를 조금 더 쉽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게 이 러프에서의 우드샷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 클럽이기 때문에 웬만큼 라이가 좋지 않고서는 제가 치는 걸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러프가 좀 짧은 잔디에 러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공이 좀 이렇게 잘 떠 있을 때는 3번 우드를 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애매하시다 하면 3번 우드는 피하시고 5번 우드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러프가 좀 더 길고 아니면 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내리막이다 할 경우에는 우드를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드 탄도가 굉장히 낮고 또 러프에서 또 낮게 날아갈 수가 있는데 내리막까지 더해지면 공이 많이 뜨지 않아서 좀 미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 깊은 러프는 피해 주시고요. 또 깊은 러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드는 여기 소울 부분이 너무 넓어서 깊은 러프를 들어갈 때 잔디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솔이 조금 더 얇고 리딩 에지가 조금 더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하이브리드나 아이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잔디 저항을 덜 받고 공이 빠져나오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고수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이까지는 내가 우드샷 할 수 있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러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잔디 저항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공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맞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볼 포지션을 우측으로 옮기셔야 되는데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 5번 우드로 하셔도 되고요. 진짜로 라이가 좋을 때 3번 우드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볼 포지션을 한 공 반 개 정도 우측으로 옮겨주시면 아무래도 이 클럽 헤드가 공으로 들어가는 앵글이 조금 더 가파른 이 부분에서 공이 맞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공을 깔끔하게 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조금 더 가파른 다운블로우 어택 앵글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찍혀 맞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잔디 저항을 조금 더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원래보다 한 공 반 개에서 하나 정도 우측으로 놔두고요.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풀스윙과 조금 다른 샷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에 한 5% 정도 축을 조금 더 잡고 백스윙 때 이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을 하고 나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55대 45 들어가 있고요. 백스윙 때 55 유지하면서 해볼게요. 네, 조금 더 찍혀 맞고 조금 더 볼 퍼스트로 되게 깔끔하게 맞는 소리 들리셨을 거예요. 네, 러프에서 진짜 나는 우드를 꼭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 볼 포지션 그리고 왼다리에 5% 정도 축 잡는 것 이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